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번에는 은행장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지난 금융지주사 회장단 간담회에 이어서 두 번째 행보인데요. 역시 핵심 주제는 소상공인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 정책이 오고 갔는지 또한 논의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정 채널은 정확합니다. 왜? 공문 중심으로 가거든요. 금융위원회 11월 27일에 금융위 그다음에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자, 이 제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저금리 대안 지원 대폭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은행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마련해서 착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자세한 얘기 좀 보겠습니다. 자, 소상공인과 관련된 얘기만 할 거예요. 자, 11월 27일에 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누굴 만났어요? 은행장들을 만났어요. 자, 이거는요, 지난 11월 20일에 있었던 그 금융지주사 회장단들에 이어서 두 번째 이어지는 릴레이 간담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에 모였던 이유가 소상공인 지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모든 주제가. 자, 그래서 정부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정부가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금리 부담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안대출 프로그램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겠다. 자, 요게 이제는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저금리 대안대출을 확대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정부가 발표할 거다 했는데, 이제 그대로 낮긴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할 방안을 지금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대할지는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마 확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코로나 시기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황을 덜어듬으로써 현실 직스는 잘 하고 있어요, 정부가. 코로나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뭘로 버텼습니까? 빚으로 버텼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주는 지원금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지원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빚으로 버텼단 말이에요, 지금. 다 대출로 버틴 겁니다. 그럼 이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 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은행들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17개 은행 등은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렇죠? 지금 은행별로 소상공인 대출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 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제가 봤을 때는 검토 이미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까? 어느 정도 지원할까? 지금 골머리를 아마 앓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TF,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이렇게 했었죠. 자, 이게 이제 공문에 나오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거보다 이게 이제 간담회 내용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간담회 끝나고 나서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기자들한테. 자, 그거를 보고 오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 간담회 이후에 기자들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은행권과 은행연합회 등이 이 태스크포스를 만든 만큼 세부 방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것 같다. 저도 이거에 동감해요. 그죠? 우리 그 금융지주사 회장단들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는 은행권에 만났을 때, 어제였죠? 어제 은행권 만났을 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김 위원장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거야. 설마 마무리가 안 됐을까요? 은행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마무리 짓고 아마 세부안을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거예요, 지금 은행들은. 자, 오늘도 지주회장 간담회 때 나왔던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자, 김 위원장이 은행들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지주회장 간담회 때 나왔던 방안이 뭐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자 캐시백 아닙니까? 이자 캐시백. 예? 여러분이 낸 이자 그 다음 달에 돌려주는 거. 이자 캐시백. 이자 캐시백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제 추진해달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 금융권의 고금리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안대출 얘기죠. 대안대출. 대안대출의 규모, 대상 지원폭을 넓히는 등을 고민하고 있다. 자, 이건 이제 정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상생금융 방안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어느 정리가 됐어요. 이제 지금 간담회 하면서 얘기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자, 은행들은요, 일단 이자 캐시백이고요. 금융당국은 대안대출입니다. 요 투트랙이에요. 투트랙 지금 투트랙이고요. 이자 캐시백은 아시죠? 여러분이 낸 이자 돌려받는 거고, 여기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기금 얘기가 없어요. 기금 얘기. 제가 제일 받았던 거는 사실 이자 캐시백보다는 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횡재세 맞을래? 아니면은 그냥 기금 출연해갖고 기금 하나 만들어서 직접적인 지원할래? 저는 참 이거였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 들거든요. 지금 은행들은 이자 캐시백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랬던 거는 은행들이 출연을 하는 거죠. 각 출연을 해서 기금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소상공인 직접 지원. 이걸 가장 좋은 건데. 모르죠, 갑자기 또. 이자 캐시백 발표하면서 같이 얘기할지는. 하지만은 지금 은행들은 이자 캐시백을 마련하고 있고, 그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 될지. 조단위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당국, 투트랙이라고 했죠. 하나의 트랙은 은행이고, 하나의 트랙은 금융당국인데, 금융당국은 대안대출. 대안대출 확대. 대안대출 나왔는데 아시죠? 저금리로예요, 이름은. 대안대출 나왔는데 그거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처음에 사업자 대출만 된다 했더니 아무도 신청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풀어줬던 게 가계대출 2천만 원까지 받아준다. 그거 나와서 얼씨구나 해서 갔는데 그거 뭐예요? 은행들이 안 받아줘. 그러니까 지금 이 대안대출이 취지는 너무 좋고 제도도 너무 좋은데 규제가 그러니까 너무 까다로운 거야, 기준이. 이거를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진작 풀어줘야죠. 어떻게 풀어줄지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책이 나와봐야 알아요. 어떻게 풀어줄지. 지금요, 그래서 이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 빨리 좀 대책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상생금융 방안이 정치권에서도 이슈고요. 지금 막 이슈예요. 그죠? 상생금융 방안이. 자, 상생금융 방안이 투트랙이 뭐라고요? 은행과 금융당국인데 뭐예요? 이자 캐시백 대안대출이라고 했죠?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두 개의 공통점.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죠? 뭐예요? 두 개의 공통점. 그렇죠.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 받으신 분들의 이자, 대출 받으신 분들의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 안 받으신 소상공인분도 계실 거라고요. 안 그런가요? 여기에 내가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이 또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니 떠들썩해. 뭔가 소상공인 도와주겠다고 뭔가 상생금융방안에 대해서 뭔가 떠들썩한데 나는 해당이 없어. 이런 황당한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요, 이게. 왜?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대출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 큰 줄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생금융 방안 좋긴 좋은데 뭐든 그냥 이거 상생금융 나오면 끝!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상생금융 방안 발표했으니까 소상공인 도와주는 거 끝!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 휩쓸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상생금융 방안 나와줘야죠.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경각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숙제가 있죠. 그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소상공인 소급 적용은 끝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과제이자 숙제일 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죠? 이런 것도 있고요. 지원금의 사각지대도 아직도 계시잖아요, 사실. 그게 끝난 문제다. 어떤 분들은 다 끝난 문제다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너무 어려우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좀 만들어서 직접 지원으로 좀 쓰자 이거예요. 쓰자. 이게 어려워요. 솔직히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의지에 달린 문제지.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런 직접 지원 쓰게 되면은 사실 훨씬 더 이런 거보다 피부에 와닿는 지원 정책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드렸습니다만 소비자 심리지수 이게 이제 11월에 100리터를 내려왔네요. 97.2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오늘 했던 내용인데 오늘 방송이었어요. 수출경기는 그래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지수는 하락세다.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97.2 해서 지금
통계를 보면 7월 달에 103.2 찍고 그때 고점 찍고 그랬죠. 4개월째 계속 연속하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 심리거든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제 경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100을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 소비자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소비 심리가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100 이하면은 이제 앞으로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97 정도 보였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것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해서 소비 심리가 좀 나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뽑는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고물가, 고금리 상태가 계속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좀 위축되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 네. 두 번째로는 대외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더라도 이제는 앞으로의 소비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라고 이제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하락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이유가 그렇다 그러면 so what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라고 본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죠.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 심리가 악화된다 그러면 일단 소비자한테 지갑을 안 열어요. 안 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0 이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더더욱 안 좋은 환경으로 맞아요. 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계 대출이 지금 1,000조가 넘어간 상황이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이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소상공인 분들이 만약에 매출이 안 나와서 대출을 못 갚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체율도 같이 다시 치솟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부실화가 되고 채권이 그렇게 되면 제2 금융권 중심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은행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상생 금융 방안 빨리 내놔라.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이 소상공인 도와주는 너무 거거든요. 이익 극대화하지 말고 맞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죠? 네, 그래서 은행들에 대한 상생 금융 방안, 그다음에 횡재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맞아요. 횡재세의 기준은 소상공인이거든요. 얘기가 사실 2조 원 정도 가량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이제 소상공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네, 그 오죽 답답하면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들을 모르면 제가 이런 말도 안 들었겠죠. 하지만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과 이렇게 유튜브로 소통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야, 이게 소상공인 안 도와주면 안 돼라는 걸 느끼는 거야. 여러분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잘 돼야 경제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론가로서 얘기한 겁니다. 단순히 뭐 소상공인들 뭐 제가 소상공인과 소통하니까 뭐 도와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 경제의 뿌리예요, 뿌리. 예, 흩어져 있는 정말로 그 뿌리들이라고요. 예, 여러분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지금 하루빨리 도와줘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은행의 이자 캐시백, 금융당국이 대안대출 이외에 저는 더 지원 대책이 꼭 나와주기를 다시 한번 좀 희망해 봅니다. 꼭 많은 분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리면서요.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게요. 내일 또 아마 내일 좋은 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좀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